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제조업 PMI는 예측치를 하회했으나 서비스 PM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인지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2% 정도 상승한 20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된 지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8월에 PCE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PCE가 2.3% 그리고 내년 말에는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 가격의 동향인데요.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또 미 대선 등으로 인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시티 분석가들은 올해 말까지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600달러, 그리고 2025년 중반까지는 금 현물 가격이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오늘 라파엘 보스틱 총재와 굴수비 총재를 시작으로 내일은 B컷 금리 인하에 반대를 제기했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가 발언을 하고요. 또 목요일에 열리는 제10차 미국 재무시장 회의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총재,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 등이 발언을 합니다. B컷 금리 인하의 배경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인데요. 오늘 발표된 PMI부터 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등 경제 지표가 경기 연착륙 기대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시장 랠리는 시험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 후보 간의 접전도 시장의 민감도를 키울 수 있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맞서님, 이번 주에 짚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오늘 또 발언을 했고, 또 지난주에 월러 의사도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말씀해주신 5가지 이슈에 관해서 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이제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네. 일단 그거를 일단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단 잠깐만 좀 볼까요? 네. 나스닥 차트 일단은 보면 자, 7월 11일이네요. 7월 11일 날 2983포인트 찍은 다음에 지금 하락했다가 전고 라인을 향해서 일단은 또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소위 얘기해서 올리려는 자와 올리려는 세력들과 내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파란색 선이 5일선, 이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이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일단은 나올 건데 지금 고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죠. 뭐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일단은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 매매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매매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튄다라는 일단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HTS 상으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이 틱수가 뭐 4개, 5개, 10개씩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현상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이고 버티지 않으면 조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면 안 되잖아요. 손절은 꼭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 그리고 어려운 매매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기는 한데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일봉상 이평선이 5일선과 21선
정배율로 일단 되어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거든요. PDP 잠깐만 좀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고가 찍었고요. 고가 찍었고 내려오고 조정받고 다시 이제 금리나 버프 타면서 위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조정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정 구간. 일단 PC 발표가 있어요. 예,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짚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좀 힘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PC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별 3개짜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맞는데 어차피 이거는 소폭 일단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폭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정고 라인까지 과연 올 것이냐.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기는 한데 박스장을 연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노동지표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금리 인하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 이슈 소화를 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일단은 준비한 게 요건데요. 비컷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금 만든 용어기는 한데 비컷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 인상 요거는 여러분들 뭐 경제 용어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인상을 스텝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그리고 인하를 이제 컷이라는 용어를 조금 쓰기는 합니다.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올리는 거를 뭐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뭐 빅 스텝, 그죠? 자이언트 스텝. 요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같은 경우에는 0.25, 뭐 빅은 0.5, 자이언트 0.75, 요렇게 일단 씁니다. 그래서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이비 컷, 빅 컷, 그 자이언트 컷 요렇게 일단은 쓰는데 지금 0.5%를 내렸기 때문에 빅컷이다. 요런 용어를 일단 쓴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제 용어 아닙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빅컷의 메시지라고 제가 일단 좀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2주 전, 3주 전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찬 방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0.5% 안 내린다, 0.25% 내린다. 그렇죠? 예, 완전히 제 예상을 빗나갔고 사실은 0.25% 내린다에 한 표를 던진 전문가분들, 이코노미스트들 굉장히 좀 많은데 빅컷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견 선생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는데 그러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웃으시기보다는 과연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비 컷, 그러니까 0.25% 내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왜 0.5%를 내렸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주셔야 돼요. 맞죠? 예. 누가 0.25 내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것보다는 그럼 왜 0.5%를 내렸느냐? 과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왜 0.5%의 카드를 꺼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쌓으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컷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0.5% 일단은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정을 며칠 받았지만 일단은 오르고 있어요. 다우 S&P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끌고 있죠. 뭐 주식시장 훈풍이라고는 하는데 진정한 훈풍인지는 잘 모릅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수가 지금 중요한 지수가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일단 배경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2명의 위원 중에 11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몇 프로를 할 것이냐가 중요했지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진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미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설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자, 그러면 과연 몇 프로? 0.25%를 내릴 것인가 혹은 뭡니까? 0.5%를 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0.25%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0.25%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는 그 전 영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아니 틀렸는데 왜 영상 봐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0.25%를 내릴 거라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 분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큰 값어치는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0.5%를 일단 내렸어요. 11명이 일단 찬성을 했고 자, 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2020년 3월 이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4년 6개월이죠. 약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하는 없었고요.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을 했고 2022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해서 요것도 약 뭡니까? 2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일단은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쟁을 일단은 조금은 수그러뜨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왜 페드는 0.5%라는 우리가 이제 빅컷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를 왜 단행을 했느냐? 자, 요거는 연준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뭘 유지해요? 미국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자, 미국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 미국 페드,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예요. 맞죠? 예,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시그널이 있겠죠. 시그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뭐예요? 제가 어느 시장에 최종적으로 끝판왕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어떤 상황을 추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진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업률. 두 번째 뭡니까? 비농지표. 그렇죠? 고용에 관한 비농지표 그리고 실업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게 뭡니까?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지표.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가장 확실히 줄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자, 물가 다시 쓸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죠? 물가, 고용이에요.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잡혔죠. 표면적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CPI 기준으로 2년 전에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지표가 지금은 뭐예요? 2.67까지 일단은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수정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 상황 지금 어떤가요? 고용 상황. 일단은 실업률은 자 표면적인 지표만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자 실업률 보죠. 4.2%예요. 실업률 4.2%입니다. 비교 한번 일단 두 가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가 활기칠 때는 10% 됐습니다. 10% 넘었습니다. 15%까지 갔어요. 약 15%. 근데 지금 뭐예요? 4.2%. 자, 두 번째 4%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미국은 실업률 4%가 뭡니까? 완전 고용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잡의 질, 그러니까 일거리의 질을 따지지 않고서 완전 고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완전 고용이고 그게 표면적으로 4%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 지금의 실업률은 4.2%다. 그럼 뭡니까? 완전 고용이랑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질을 따지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일 시켜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미국의 상황.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를 지키고 싶겠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은 어때요? 고용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지금 안정적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한 상태예요. 표면적으로는. 따라서 미국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이 있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최종적으로 미치는 게 고용시장이다. 그러면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은 어떻게 돼요? 낮아질 겁니다. 이게 더 넘어가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낮아질 것이고 뭡니까? 기업은 구조조정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가기 위해서 뭡니까? 시장에 돈을 풀려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다. 이게 비컷의 이유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그렇죠? 예. 왜?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부작용이 깊을 것인지 얕을 것인지 그 차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노랜딩, 부작용이 아예 없을 것이다. 요거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뭡니까? 연착륙이죠. 연착륙. 조금 오는 거. 그냥 실업률 조금 높아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일단은 우려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 상황 악화를 염두에 둔 선제 조치다라는 겁니다. 선제 조치에 여러분들 발표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는 그 경기 사이클에 지금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경기 사이클은 뭡니까? 1, 2, 3, 4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요, 여기. 고용이 낮아지고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단계. 그래서 지금 이게 와야 돼요. 사이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선제 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페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페드에서 세 가지를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선제 조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따라서 비컷의 이유 0.5%를 그냥 내려 꽂은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거를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까? 오늘 주식시장 어땠나요? 엄청나게 오르나요,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여러분 현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대감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됐어요. 왜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금리 인하는 해요. 무조건. 그 시기와 폭 그리고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그 문제일 뿐 전부 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현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식은 많이 오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B컷을 왜 했느냐? 우리는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을. 왜 B컷을 할 수밖에 없느냐? 실업률과 고용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지표들도 많지만 비농지표. 다른 지표들을 다 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게 전부일까? 아니겠죠.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있죠. 네.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죠. 좀 재밌게. 가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을 연준은 보고 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감지를 했을 거다. 어떤 시그널? 노동시장이 앞으로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것 같다는 시그널.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용시장이 조금 약화될 것이다. 그 시그널을 빨리 캐치했다. 이번에는 빨리 캐치했다. 자, 왜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파월이 늦었습니다. 근데 파월이 늦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5년,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명명을 한 경제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40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이면에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어떤 이면에 혹은 물가 지표 혹은 소비 지표 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가, 소비, 노동 지표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특히 소비 지표 저는 노동 지표 플러스 소비 지표라고 조금 짐작을 합니다. 소비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노동 시장은 고용이 떨어지는 어떤 시그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선제 조치로 0.5%를 내린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굉장히 빨리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근데 이번에는 더 늦어지면 완전 경기가 박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지표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그널을 당연히 간파했겠죠. 이건 뭐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0.5%를 그렇게 내렸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현재 미국의 실업률하고 비농지표 요것만 조금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4.2%인데요. 자,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일단은 오르고 있다. 실업률은. 그 다음에 비농 같은 경우에도 예측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실선으로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표가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일단은 점도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올 연말까지 약 4.4%입니다. 4.4%. 자,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얼마죠? 한국은 3.5%입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일단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스프레드를 이 차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올 연말까지 약 4.4% 점도표에서 일단은 전망을 합니다. 4.4% 정도 일단은 점도표에서 전망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잖아요. 4.4%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0.25씩 내리거든요. 0.25씩 내리고 지금 올해 FOMC가 2번 남았습니다. 11월에 한 번 남았고요.
12월에 FOMC가 한 번 남았어요. FOMC가 뭡니까? 금리 결정. 금리 결정하는 걸 FOMC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올해 2번 남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4.4%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5.0에서 4.4%가 되려면 뭐 0.6 떨어져야 되죠. 그죠? 0.6 떨어져야 됩니다.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2번 정도 0.25를 떨어뜨리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한 번 정도 뭡니까? 0.5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9월 달에 일단 0.5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11월에 0.5를 떨어뜨려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이것도 지금 뭐가 뒷받침된 거예요? 이것도 힌트를 다 줬죠. 어디에서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혹은 이거 룸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오전에 또 공개 방송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금리가 0.25에서 뭡니까? 0.25에서 5.5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예요?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풀려면. 시장에 돈을 풀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룸입니다. 공간. 자, 그래서 올 연말까지 4.4% 일단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한 번 내지 두 번, 0.5 정도 그로스로 총합 0.5% 정도는 충분히 내릴 가능성 많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5.0%이기 때문에 4.5%까지 일단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1회에서 2회 정도는 충분히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에는 3.4. 그러면 여기에서 1루 가고 3.4에서 2.9까지 이렇게 일단은 갈 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요. 예전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는 당분간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할게요. 당분간 굉장히 힘들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 2025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거 당연히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는데 일단 올 연말까지는 한 번 내지 두 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해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4.5% 기준금리에서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전번에도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가 3.5%죠? 3.5%고 그 미국이 이제 4.5%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격차 스프레드가 1.0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금리를 인하 안 하고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현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현물, 주식은 현물은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유추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비컷에 대한 의미, 그죠? 비컷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의 소스를 타고 펌핑을 하느냐예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생각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반영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이면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보셔야 된다. 인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뭐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이번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발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전망 및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9월 FOMC에서 B컵 금리 인하를 한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냉각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향후에 또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골든크로스 지역이어서 현재는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왜 관망 사인 드셨을까요? 매수는 매수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5일선하고 21선하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양봉 일단은 뜨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수를 고를 것인가 매도를 고를 것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일단은 골라야 되기는 하는데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단타 위주죠. 월물이 있기 때문에 단타 위주입니다. 단타 위주라고 하면 분봉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매매할 구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게임 플러스 뭡니까? 어떤 로직에 의한 세력들의 슈퍼컴퓨터의 로직에 의한 이런 게임이다라고 하면 요거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많이 올랐으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매도 심리.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뭘까요? 여기에 이제 선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그렇죠, 네. 빙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심리. 플러스 이거 전고 라인까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끌고 가야겠다. 매수를 더 집어넣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구간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독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2023년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내리려는 자, 매도 치려는 자와 그래, 아직도 그냥 매수다, 고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하는 것을 사실은 실전 매매에서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고, 여기 보면은 오늘도 거의 이제 피레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정도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개인 매매 영역은 아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력 형님들이 노시는 잔치에 우리가 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세력 형님들이 노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관망하면서 다른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다우나 골드 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굉장히 어려운 나스닥이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좋으시고,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선별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